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군함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군함인데 미국제 군함이에요. 동맹국 선물용으로 대박입니다. 녹스급 대잠 호위함입니다. 녹스급.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녹스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앞으로 또 다른 군함 등급 이야기, 클래스 이야기 해드릴 텐데,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시는 이름들도 나오실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 때 정말 미국이 뭐 전투기, 탱크, 군함, 항공모함 할 것 없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죠. 그래서 수백 척에 달하는 2차 대전형 구축함, 이런 것들이 처분을 고민하는 미 해군입니다. 1950년대예요. 자,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하고 거의 해전으로 전쟁을 했었고, 그래서 항공모함들 많이 필요했었죠. 전함도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대서양에서는 독일이 유보트를 가지고 막 잠수함 작전을 하니까 그 유보트를 때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호위 항공모함이라는 한 10,000톤 조금 넘는 이런 항공모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10,000톤 어간에. 왜냐하면은 요즘은 항공모함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전투 세력이 되는데, 이때는 호위 항공모함이에요. 그건 뭐냐? 이제 이 선단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단들을 호위하는데, 항공모함이 어떻게 호위합니까? 요즘은 군함, 구축함들이, 전투함들이 호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유보트, 즉 잠수함들이 워낙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독일의 유보트는 평소에는 수상 항해를 하다가 공격 타겟이 임박해지면 그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상 항해를 하는 이 유보트를 찾는 정찰기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정찰기들에게 대잠 어뢰를 장착한 대잠 정찰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대잠 초계기죠. 아주 초보적인 대잠 초계기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잠 그 호위 항공모함들은 뭐 전투기들 뭐 이런 것들 탑재해서 적 항공모함하고 전투하는 이 임무가 아니라 수송 선단을 호위하면서 잠수함을 찾는 대잠 항공모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작죠. 그런데 이 대잠 항공모함도 하나 격침되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잠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또 다른 호위 군함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도 나름 또 이제 그 대잠 항공모함에 적 군함, 적 잠수함을 이제 발견하면 그 정보를 넘겨줘야 되니까 나름 또 대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기어링급, 뭐 썸너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어링 그리고 알렌 썸너 이런 것만 해도 200척이 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어링이 150척, 썸너가 한 70여 척 이렇게 됐으니까 이 기어링급, 썸너급 이게 한 3,500톤에서 한 4,000톤 정도 되는 구축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개토 대왕함 정도 되는 그런 덩치의 군함들이거든요. 이런 게 220척이 넘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 처리를. 그래서 이제 스크랩 처리를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이 150여 척의 대전형 구축함을 황골탈퇴시킨 프렘 사업이란 게 나왔어요. 이게 1957년부터 1964년까지인데 이 알레이버크 제독이 해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지금 이제 50년대 후반이 돼 보니까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SLBM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950년 뭐 이 여간부터는 뭐 이 ICBM의 위력을 높이는데 막 경쟁을 하다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이때부터는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상대가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해도 비록 지상에 있는 나라는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반격을 해서 상대도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자. 그래야 지네들이 우리를 선제 공격 못할 거 아니냐. 이래서 미소가 공이 SLBM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SLBM의 발사 플랫폼은 당연히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잠수함을 찾는 전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이버크 제독이 저렇게 많이 스크랩 처리해 놓은 이런 군함들, 이걸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합시다. 이렇게 돼서 함대 현대화 및 재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그 소나를 최신화 현대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스락 대잠 미사일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대화 작업을 해서 잠수함과 교전할 수 있고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군함들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더니 비용이 적게 들죠. 처음부터 없는 군함을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나 현대화 시켜주고 전투체계 현대화 시켜주고 뭐 어뢰 또는 아수락 이런 거 이제 달아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더니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대잠 구축함들이 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2%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레이벅 해군참모총장이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다가오고 있었는데,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정말 설계할 때부터 대잠전을 위해서 만든 군함이라 해야지. 이렇게 2차 대전 때 만들어가지고, 뭐 대잠전, 이 헬기 데크도 없이, 지금 이제 기어링급도 나중에 헬기 데크 다 개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원래 헬기 데크를 만들려고 했던 공간을 가지고 설계했던 거 하고 나중에 그냥 뭐 한 포 떼내고 그 자리에다 만들고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으로 애초에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설계안을 가진 군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알레이벅이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의 문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완전히 그냥 국방비는 삭감하고 이런 가성비충이라고 요즘 하죠. 그런 가성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맥나마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함을 강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역하기 직전에 알레이벅 제독이 알레이벅 해군참모총장이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 이번에 프레임 한 거 보셨죠? 바로 이런 게 예산 절감이라는 겁니다. 자, 잘했죠? 이러니까 이제 맥나마라 장관이 역시 명장은 다르구만. 그래, 근데 날 왜 불렀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알레이벅이 제가 미래전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는데 대잠 구축함이라는 게 아무래도 구형함 이런 거 뭐 개조해서 소나 어뢰 이런 거 장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나마라 장관이 아니 운 띄우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 뭐 그래서 돈 달라고 이제 이러니까 이 알레이벅 제독이 시범적으로 만들어본 그 가르시아급 그런 거 대신 소나, 대잠 미사일, 대잠 헬기, 대공 미사일까지 실은 본격적인 전투함을 가성비 좋게 뽑아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프레임사 봤잖아요. 믿어보세요. 이제 이러니까 맥나마라가 좋아.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은 가상의 어떤 내용입니다. 알레이벅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미 해군이 국방부를 설득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각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 해군이 정말로 가성비 좋은 대잠 구축함을 뽑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가성비의 올인입니다. 그게 이제 녹스급 호위함인데요. 1965년도에 첫 함이 진수를 했어요. 배수량은 4,163톤, 꽤 크죠. 길이가 126m, 폭은 14m, 아주 날씬한 그런 배입니다. 추진은 전기 터빈이고 속도는 시속 27노트, 무장은 5인치, 즉 127mm 함포 1문, 그리고 아수락 8연장 발사기 1개, 그리고 시스페로 8연장 발사기 1개, 그리고 QH-58 대잠 헬기 1개, 뭐 이렇게 이제 탑재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생긴 거 지금 봐도 뭐 괜찮게 생겼어요. 앞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수락 대잠 미사일. 야, 우리 뭐 지금 2010년대 들어와서 대잠 미사일 처음으로 가지는데 미국은 1960년대 이렇게 아수락 대잠 미사일 가졌으니까 우리보다 무려 60년 이상 앞서간 그런 대잠전 능력이었죠. 그래서 아수락 대잠 미사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7mm 함포, 그리고 뒤에 여기 사각형 조금 보이는데 요겁니다. 시스페로 발사기. 그래서 대공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군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의외로 대함 미사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푼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럼 하푼 어디다 할 거야? 해가지고 여기 아수락 발사기, 요 마크 16이라고 하는 아수락 그 발사기인데 여기에다가 또 일부는 나중에 하푼 대함 미사일도 집어넣고, 그래서 하푼을 넣을 수도 있고 아수락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생긴 거 보면 지금도 뭐 나름 괜찮게 썼습니다. 괜찮게 생겼어요. 또 이 생긴 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냐?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금도 쓰고 있는 무라사메급, 타카나미급 이런 구축함들.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녹스급의 형상에 영감을 많이 얻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녹스급 호위함하고 비슷한 형상의 군함들을 쭉 뽑아내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 즉 타카나미급까지 이런 식으로 형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함을 만들죠. 그래서 이 군함의 형상이 거의 20세기 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격의 그런 군함의 형상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군함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써보니까, 이야, 잠수함에게는 이따 아수락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좋다. 이래가지고, 많이 뽑는데, 이렇게 저렴한 건조비의 비결은 뭐냐? 무장 최소화였어요. 건조비가 이제 얼마인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못 찾았는데, 당시 스프론스급 구축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스프론스급보다 거의 몇 분의 1의 건조 비용이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장을 최소화했다. 뭐냐? 바로 아까 이제 한 포, 마크 42 한 포 127mm입니다. 그리고 마크 16 발사기 하나 앞에 있고요. 그리고 어뢰 발사관 하나 넣어서, 어뢰 발사관 뭐 별로 안 비싸죠. 그리고 QH-50 들어가는 헬기 해놨고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페로 연장 발사기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 나중에는 실제 전투 또 작전해보니까 이 녹스급이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작전할 필요는 없더라라는 현장의 판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페로 또 이게 있으면 뭐 전투체계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또 여기다가 시스페로를 떼고 펠링스 20mm CIWS 펠링스 기관포를 갖다 붙인 버전도 나중에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맥나마라가 만족한 최강의 가성비입니다. 뭐 가성비 아주 뭐 따지니까. 그래서 불과 7년 만에 무려 46척을 건조했어요.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그러니까 1년에 6척에서 7척씩 막막 찍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맥나마라가 야, 이 정도 가성비면 막 찍어도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현재 중국 해군이 막 찍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당시 미국 해군이 막 찍어내고 있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그럼 앞으로 40년, 50년 후가 되면 중국 해군이 지금 미국 해군 정도 돼 있을 것도 같기도 해서 이 역사를 보면 갑자기 걱정이 덜컥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과 7년 만에 46척을 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해군이 잘 운영합니다. 1972년까지 생산을 했죠. 그래서 20년 정도를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잠수함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실어서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대 세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 수많은 녹스급 대잠 호위함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냉전 붕괴 직후에 시작된 대규모 떨이체입니다. 이 중에서 무려 31척이 해외 동맹국들에게 공여가 됐어요. 동맹국 우호국들에게 공여가 됐어요. 자, 제일 먼저 대만이 우리 7척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이 7척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치안급이라고 해서 지금도 대만 해군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태국은 우린 2척 주세요 해서, 야,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는데 참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푸타옅 빠줄라로급. 야, 참 정말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푸타옅 빠줄라로급 이라는데 이게 이제 라마 2세의 원래 이름이라고 해요. 이거로 태국 해군은 2척을 가져갔고, 자, 터키는 우리는 11척, 원래는 10척이었는데 이 미국 그 해군하고 같이 훈련을 하다가, 합동훈련을, 기동훈련을 하다가 야간에 당직 서던 미 해군 들이 이렇게 시스페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사격 훈련을 하다가 잘못해서 진짜로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로가 날아가서 옆에 같이 기동하던 터키의 이 녹스급, 이제 그러니까 테베급이죠. 이 테베급의 함교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 동맹국 함교를 날렸으니까 당연히 사망자도 생기고 큰일 났죠. 그래서 미국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척 더 줬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최종적으로 11척이 됐어요. 그리고 터키의 원수, 그렇지만 같이 미국의 동맹국인 그리스는 우리는 3척 주세요 해가지고 이 피러스급으로 이름을 붙여서 3척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우린 4척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알렌데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배경사진 보이시죠?
이 배경 사진이 바로 멕시코 해군의 알렌데급이에요. 이거 지금도 멕시코 해군은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있고, 이게 거의 멕시코 해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멕시코 해군의 뭐 완전 최주력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 우린 댐야급 해서 4척 가져가서 이집트 해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소련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소련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가격은 쌌지만. 그랬는데 불과 20년밖에 안 썼죠. 군함 20년밖에 안 쓰면 거의 쌩쌩합니다. 지금 광개토 대왕함 1998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2년 됐죠. 그런데 광개토 대왕함 지금 가보면 아직도 쌩쌩합니다. 군함들 40년, 50년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군함들은 그렇게 써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의 우호국들이 31척을 받아가서 잘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받아왔냐? 우리도 좀 받아오지. 우리도 과거에 기어링급 뭐 이런 거 좀 받아서 썼지 않습니까? 받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 우리는 한국 해군은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오면 광개토 대왕 그 사업에 지장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아마 이걸 달라는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했으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굉장히 최일선의 동맹국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탄탄한 기본 설계. 자기들이 소련하고 싸우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공여받은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당당한 현역입니다. 자, 생긴 거 보십시오. 잘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대만 해군의 주력으로 쓰고 있는 바로 그 녹스급입니다. 함포도 있고,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대만 해군이 따로 여기다가 함대함 미사일 달았어요. 함대함 미사일 두 발. 그리고 여기 또 3발짜리 발사관 해서 함대함 미사일 10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짱짱한 대잠 구축함. 대만 해군은 뭐 대만 해안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잠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만 해군 지금 짱짱하게 잘 쓰고 있고, 여기 아수락 잔뜩 붙어 있으니까 걸리면 그냥 대잠 미사일 쏴가지고 중국 해군 잠수함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그런 가성비 좋았던 군함 녹스급, 그리고 31척을 동맹국에게 딱 공유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녹스급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